자, 오늘 10주차 수업인데 내용이 동영상으로 되어 있어요. 자, 동영상에 관한 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자,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거 제작한다. 여러분이 지금 동영상을 만들어서 블로그에다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유튜브에 올리든 블로그에다 올리든 그래야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보단 동영상이 낫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가지예요. 동영상 파일을 가져와서 편집할 건지 아니면 사진 파일을 가져와서 동영상으로 제작할 건지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동영상으로 제작된 게 있으면 편집하는 게 수월해요. 그럼 거기에다가 사진도 집어넣으면 돼요. 자, 스마트폰으로 내가 촬영을 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비누 공예하는 거, 비누 제작하는 거를 말로만 적어놓으니까 못 알아들어. 비누 뭐를 얼마큼 하고 어떻게 하고 하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사진을 찍었단 말이야. 사진을 봤는데 알긴 헷갈려. 그러면 그걸 동영상으로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그대로 올리면 동영상 보고 따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지금 공부방에다 올리려고 이 강의 내용도 동영상으로 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영상 파일을 가져와서 얘를 뜯어 고쳐 가지고 제작할 거냐 이거지. 이게 제일 좋은 건데 문제는 동영상 파일을 편집하는 프로그램이 많지가 않아요. 간단하게 이 책에서는 지금 사진을 가져와서 여기 사진이 있는데 204페이지 보시면은 뭐 기업 홍보, 상품 사용 방법, 서비스 이용 방법, 제품 소개, 여행지 소개, 뭐 레시피, 요리 만드는 방법 이런 거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에 이거를 블로그에다 글에다가 첨부시키고 하면은 글자보다는 강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지금 설명을 해놨어요. 예. 그러면 이 동영상을 만드는데 이 동영상 파일을 가져와서 뜯어 고치는 게 과연 가능하냐 하는 거죠. 이 책에서는 지금 RC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제작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아니에요. RC는 동영상 파일을 가져와서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단지 찍은 사진 있잖아요. 찍은 사진을 여러 개 가져와서 동영상처럼 움직이게끔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네, 그것이 RC의 기능이에요. 가장 좋은 거는 동영상을 촬영했는데 앞부분에 뭐가 잘못 들어가서 잘라야 돼. 중간에 좀 잘라야 돼. 이렇게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어렵다 이거지. 일단은 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연습은 해보겠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무비메이커에 있어요. 무비메이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공짜예요. MSI에서 개발한 건데 이거는 이제 RC라는 걸 이용할 거고요. RC. 그러니까 무비메이커는 동영상 파일을 편집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영상 파일만 가져와서 편집한다 그러는데 편집이라는 개념은 동영상, 사진, 음악, 자막 이런 걸 다 활용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다. 자막. 자막이 있어야지. 자막이 없으면 이게 뭔 상황인지 모르잖아.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야 돼요? 나레이션. 나레이션이 있죠, 나레이션. 이 상황은 지금 뭐 재료에다가 뭐를 첨가하는 과정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알아듣기 쉬울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근데 여기다 또 추가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면 전환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장면 전환 효과.
장면 전환 효과는 뭐냐면 1번 그림, 2번 그림 두 개가 있는데 앞 그림 위에 다음 그림이 이렇게 탁 치고 나가게끔 할 건지 치고 올라가게 할 건지 아니면 얘가 시계처럼 이렇게 뺑그를 한 바퀴 돌면서 다음 사진 나오게 할 건지 아니면 얘가 똘똘똘 말려서 나가고 나간 다음에 새로운 그림이 차지해서 들어올 건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바로 동영상을 편집한다 그런 기능이죠. 근데 이제 사진 파일을 가져와서 편집한다라는 말은 동영상은 제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영상까지 다 가져올 수 있는 거는 무비메이커는 공짜인데 좀 성능이 별로 안 좋고 그러면 RC보다는 기능이 동영상 편집 기능이 있으니까 그나마 좋고 이제 이거를 좀 파워풀하게 쓰려면 방법은 뭐예요? 프로그램 사야지 뭐 프리미어 뭐 이런 거 마비드 이런 걸 사야지. 그 다음에 소니에서 개발한 뭐 베가스 이런 프로그램들 사서 하는 건데 베가스 같은 경우는 한 60만원 정도 되고요. 방송국에서 쓰는 아비드 같으면 한 몇천만원씩 하고요. 예, 우리 컴퓨터 갖고는 아비드 같은 건 돌지도 않고 원체 성능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프리미어 같은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프리미어는 뭐 원체 강력한 프로그램이라 유명한 거라. 근데 이제 이 책에 있는 대로 해봐야지. 이 책에 없는 걸 다시 설명하려니까 여러분 벅찰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거 갖고 일단 연습해보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거를 이제 책에는 뭐라고 하냐면 RC에서 이제 동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을 해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작 버튼 눌러보시고요. 시작 버튼 눌러보시고 모든 프로그램 들어가셔가지고 시작에 들어가서 모든 프로그램 들어가셔서 R툴즈라는 데 들어가셔서 RC를 찾아보세요. 야, 시작. 모든 프로그램. 그럼 여기 R툴즈라고 있어. R툴즈. 그럼 여기에 RC라고 있나 보세요. RC. RC. 해보셨어요? 예. RC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만들 건데 문제는 이 책에 있는 거랑 우리 RC라는 프로그램에 있는 기능하고 달라요. 약간 업그레이드가 돼서. 자, 밑에 보시면 동영상이라고 있을 거예요. 동영상. 밑에 동영상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얘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요런 창이 뜨나 보세요. 요런 창이. 네? 업데이트 하래요? 아니, 업데이트 되고 있어요. 업데이트 그럼 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강사들은 항상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라고 하는데, 예, 업데이트를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업데이트 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인터넷을 실행하시면 원래 R툴 여기 들어가서 업다운로드를 하는 거거든요. R툴즈라는 사이트에 가서 그럼 밑에 한번 보세요. 여기 R집, RC, R약
알약 여기 RC 있죠. 그렇죠. 얘를 만약에 설치하겠다라고 하면 RC를 설치하겠다라고 하면은 자, RC를 제가 눌러볼게요. 밑에 이제 실행하겠냐 물어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도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뭐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업데이트 할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제가 좀 전에 RC를 실행했다가 RC를 닫았어요. 그리고 R집이라는 거 아시죠? R집. 알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걔를 사용하거나 닫으면 조금 있다가 업데이트 하세요 라고 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떴죠. 지금 RC 지금 업데이트 하는 따로 말 안 나왔으니까 이건 뭐냐면 업데이트 할 게 없다는 얘기겠지. 업데이트 할 게 있으면 업데이트 하라 그래요. 근데 업데이트 하실 때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제 프로그램 하나 뜰 테니까 보여드릴게요. 무턱대고 다음 누르시면 안 돼요. 자, 동의해야 되겠죠? 동의해야 되겠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알트바를 보래요. 보든 안 보든 전 상관없을 거니까 안 할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체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설치 시작 누르면은요. 밑에 보세요, 이런 거. 신세계닷컴 있어요. 신세계닷컴. 이런 서비스 기능을 추가할 거냐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빼야 돼. 그 다음에 인터넷을 딱 실행하면 우린 네이버가 나오든 다음이 나오든 할 거 아닙니까? 줌이 나오게 하래요. 그럼 줌이 나와도 상관은 없는데 난 줌이 나오면 싫거든. 네이버가 나오면 좋거든. 그럼 빼야 돼. 무턱대고 이거 다 선택되는 상태에서 빠른 설치 누르면 안 돼요. 자, 보세요. 빠른 설치 누르지 마시고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어요. 얘를 누르시면은 여기에도 또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 바탕화면 아이콘 만들 건지 뭐 그 다음에 여기 뭐 설치장 메뉴 폴더 만들 건지 얘를 실행할 건지 뭐 실행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뭐를 만들고 여기 광고 추가하고 이런 거 떴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해제하셔야 돼. 이런 게 뜨면 안 좋아요. 이 광고 서비스를 뭐하러 추가하냐고 내가. 그렇잖아요. 득되는 것도 없는데 나한테. 그러니까 이런 걸 꼭 보시고 빼야 돼. 근데 초보자들은 모른다는 이유로 그냥 오케바리 더 설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도 대부분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저처럼 오래 사용한 사람보다는 초보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광고를 여기다 실는 거야. 근데 설치를 눌렀잖아. 광고창이 막 뜨잖아. 근데 뭐라 그래서 당신이 이거 오케이 했잖아 이거야. 공개 오케이 했잖아 이런 거지. 난 그거 있는지도 몰랐어. 보고 하지. 누구 잘못이야? 내 잘못이지. 사용자 잘못으로 돌린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분은 컴퓨터를 딱 키면 광고가 엄청나게 나와요. 막. 언제부터 그랬어요? 한참 됐어요. 뭘 해서 이런 거예요? 저도 몰라요. 모른데. 자, 이것도 보세요. 확인 누르면 안 되죠? 왜? 알약도 설치하래잖아. 우리 알약 안 깔 거거든. 왜? 여기 백신 있어. V3랑 있단 말이야. 얘를 빼고 확인 눌러야지. 근데 이게 이 상태에서 설치를 누르면, 확인 누르면 어떻게 돼요? 알약 떠서 깔린단 말이야. 알약이 나쁜 게 아니라 나는 알약 안 쓸 거거든. 다른 거 쓰니까. 이런 것도 빼고 확인하는,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뭐든지. 내가 돈을 내고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이상은 반드시 이 동영상 만드는 거는요, 굳이 RC로 들어오지 않고요. 아까 그 알툴즈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동영상 꾸미기, RC 꾸미기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RC에 들어가도 되고요. 자, 그럼 여기 있잖아요. 여기 사진 꾸미기, 동영상 만들기 지금 구경해 보세요. 그러면 눌러 보시면 되고, 밑에 있는 동영상 누르시면 돼요. 지금 응? 예, 업데이트 하셔야 이게 제대로 돼요. 업데이트 안 하시면 저랑 화면이 달라요. 그러면 못 만드시잖아. 지금 동영상을 만들겠다라고 뭐를 RC를 선택을 해놓고 설치를 해놓고 거기 꾸미기라는 걸 눌렀잖아요. 동영상 만들기라는 걸로 들어갔잖아요.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간편 만들기, 상세 꾸미기, 만들기와 공유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간단하게 만들어. 대충 만들자 이거지, 대충. 그 다음엔 뭐야? 예쁘게 꾸며보재. 뭐 꾸미든 말든 단편하게 만들고 그냥 공유로 가든 아니면 대충 만들고 꾸미든 우리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윤곽 잡고 그 다음에 세밀하게 꾸미잖아요. 그리고 나서 만들면 된다는 거야. 받아볼까? 그럼 보자고. 처음에 뭐 하는 게 뭐예요? 상세 꾸미기는 여기고 상세 꾸미는 여기고 사진을 추가하래.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사진을 가져와서 동영상으로 바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진을 추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오죽하면 번호를 매겨놔 얘네들이. 자, 사진 추가 들어가면 왼쪽에 사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사진이 어딘가 있겠지. 내 사진에 가니까 여기 사진 어디가 있냐? 어? 이건 음악이고 사진에 가면 사진 샘플에 사진이 있네. 자, 보세요. 얘를 이렇게 데려가면 어떻게 될까?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밖에서부터. 얘를 블럭 잡으려 그래. 얘를 블럭 잡으면 절대로 안 되고 밖에서부터 밖에서부터 이렇게 씌워야지. 이렇게 올가메리.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된다? 여기 열기 누르면 되죠. 열기. 그럼 사진이 쭉 들어왔는데 추가할 사진 있으면 눌러보래. 그럼 또 눌러.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래, 여기 사진 있다. 이 사진도 넣고 이 사진도 하나 넣고 또 추가할 거 있으면 또 넣으래. 뭐 저 사진도 넣고 이 사진도 넣고 넣으면 되지. 뭐 이런 거 넣으면 되지. 근데 배는 어때요? 배는 사진이 세로죠. 이 사진은 세로잖아. 남도 다 가로인데 이건 윤활리 이게 세로잖아. 이런 사진은 빼. 어떻게 하면 돼? 선택하고 삭제.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여기죠. 왼쪽에 밑에 그림이 있잖아. 순서가 하나 둘 셋 넷 순서가 있잖아. 자, 사진 한 장당 3초 동안 보여줄 거냐. 사진이 이렇게 짠 나타나고 있다가 다음 3초 지나면 짠 하고 다음 사진 나올 거냐. 3초면 짧아요, 길어요? 일반적으로 5초 보여줘. 5초. 그런데 사진과 사진이 겹칠 수도 있어요. 1번 사진 있고 2번 사진 있는데 갑자기 사진이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1번 사진하고 2번 사진이 이렇게 반투명하게 쓱 겹쳐 보이다가 2번이 착 나타나. 그러면 겹치는 시간 있잖아. 겹치는 거. 겹치는 사진. 그러면 1번하고 2번이 겹치고 2번이 보여주다가 2번하고 3번이 또 겹쳐지거든. 그 겹칠 때, 자, 보세요. 여기 눌러보시라고요. 플레이 눌러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번 그림, 2번 그림, 3번 그림. 이렇게 움직이듯이 나타나죠. 그렇죠? 근데 그냥 하니까 심성생 별로 멋이 없어. 별로 멋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볼 거예요. 이렇게. 음악을 하나 넣을까요? 음악. 제가 음악을 여기다 플러스 눌러서 그대로 멈춰라. 얘를 한번 넣어볼까? 자, 플레이 해볼까요? 왜 소리가 한 개도 안 나냐? 소리가 안 나게 했나? 제가 또 볼륨을 조절해 멈췄나요? 아니죠, 그쵸? 잠깐만. 아예 저거 떼놨네 이쪽은 소리. 여러분들은 스피커가 없어서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은 스피커를 소리가 나는데 저는 여기 소리가 나긴 나는데 여기 뭐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뿐이고요. 여러분이 소리를 나게 하시려면 이어폰을 꽂으시면 돼요. 이어폰. 그 녹색 구멍에다가 이어폰을 스마트폰 이어폰 있잖아요. 그걸 콱 꽂으면 소리가 들릴 겁니다. 예. 여기서 소리가 안 나오나 봐.
그러면은 이따가 한번 상세 꾸미기로 들어가 보죠. 뭐 이 상세 꾸미기 들어가서 뭘 할지 한번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보고. 예, 지금 노래가 여기서부터 노래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노래 맞춰서 나오는데, 이 노래가 머리 어깨 무릎 발 50초짜리래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기다가 음악 시간에 맞춰서 사진이 9개잖아요. 9개 9개 사진이 나오는데 50초야 음악이. 그러니까 사진에 맞춰서, 음악에 맞춰서 사진이, 근데 나는 무조건 3초씩 보여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9장이니까 3, 9, 27. 27초 지나가고 나면 노래가 20초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땡!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요걸 눌러주면. 근데 노래가 한 곡이 아니라 두 곡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두 곡을 하나 더. 주먹 쥐고 손을 펴서 뭐 곰 세 마리가. 그래서 노래 세 곡을 넣었더니 3분 18초네. 그래서 얘가 22초 동안 보여주나 봐. 그럼 얘가 플레이 누르면 어떻게 될까? 아주 천하태평 느리게 터지게 나오겠지 뭐. 그래서 나는 3초만 보여줄 거야. 3초씩. 그러면 어떻게 돼? 3초씩 보여주면 무조건 3초씩 가는 거야. 근데 너 사진이 9장이 아니라 한 50장 될 수도 있잖아요. 100장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가는 거죠. 알아서. 그런데 동영상을 만드실 때는 여러분들이 몇 분 이내로 만들었냐면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네이버는요 1시간 2시간짜리 못 만들거든. 한 10분짜리 만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다큐멘터리 동영상을 1시간짜리를 네이버에다 올려놓는다 하더라도 안 봐요. 1시간씩은. 동영상은요 길어봤자 2, 3분이에요 2, 3분 넘어가면 지루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자, 곰3마리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1분 8초짜리를 만들었는데, 자, 여기서 플레이 버튼 누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알아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알아서 움직였어요. 더 이상은 없어요. 이게 간단한 거야. 이렇게 사진이 그냥 이렇게 움직이듯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회전하고 싶으면 회전하시면 되고요. 회전하고 싶으면 회전하시면 되고. 잠깐만, 제가 사진을 좀 더 가져와야 되겠다. 블로그 자료에 사진이 여기 사진 많이 있으니까 이거 갖고 제가 해볼게요. 이거 3장 갖고는 안 되고, 자, 근데 이런 사진은 뺄 거예요. 제가 세로 사진은 뺄 겁니다. 세로 사진 빼고, 세로 사진 빼고, 지금 반복됐고, 자, 이렇게 이제 만들었더니 사진이 제법 많아서 이제 플레이를 누르면 3초 간격으로 한 장씩 한 장씩 만들었단 말이에요. 사진이 제법 들어갔어요. 이걸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고. 네. 자, 2분이에요. 2분 이제 2분. 근데 사진이 많아 보니까 1초마다 지나가요. 1초마다 샥 샥 샥 샥 이렇게 1초마다 지나가게끔 노래 두 곡이 합쳐지니까 2분이 돼서. 자, 이렇게 해서 만들기 누르면 끝나요. 너무 싱겁죠? 만들기 해볼게요. 제가요. 내 비디오에서 저장한대요. 자, RC 워터마크 사용 안 할 겁니다. RC 워터마크라는 건 뭐냐면요, 사진 영상에 RC로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그림이 들어가요. 그 집어는 보기 싫지. 얘는 안 할 거고요. 그래서 만들기를 눌러보면은
18.5메가 정도 되고요. 21초 2일짜리 2분 21초짜리 만들어주고요. 예, 지금 이제 만드는 중이에요. 어디 가면 그게 있다고요? 내 비디오 여기다가 지금 저장하는 중이에요. 저장하는 중이라고. 이름은 2015년 3월 15일 날 저장한 거로 이름이 들어갈 거라고. 3월 15일 아직 요거네 요거. 이건 아직 저번에 만든 거고 이번에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라 지금. 2분 21초짜리 영상인데 저장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이걸 렌더링 한다 그래. 렌더링. 이 시간이 지루할 수는 있는데 컴퓨터가 좋으면 좋을수록 이게 빨라져요. 컴퓨터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이 시간이 빨라진다고. 야? 근데 지금 만들긴 만드는데 되게 허접해요. 그림이 1번 그림 들어가고 이렇게 확대처럼 보이다가 2번 그림도 쫙 나오고 3번 그림 쫙 나오고 그 사이에 곰새마리하고 싱싱생생이란 두 개 노래가 곰새마리 첫 번째 끝나면 다른 노래가 나오게끔 이것만 해놓은 거예요. 특별히 멋이 없어. 그래서 제가 저장을 하겠지만은 상세 꾸미기를 들어가서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눌러보세요. 상세 꾸미기. 저처럼 동영상 만들지 마시고요. 저 만들어지고 나면 보여드릴 테니까 상세 꾸미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뭔가 많아졌을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거 만드는 중이니까 만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눌러보세요. 거기 있는 거 막 눌러보세요. 고장나는 거 없으니까 막 눌러보시고 전 이거 끝나는 대로 제가 완성된 거 보여드리고 저도 상세 꾸미기로 들어갈게요. 자, 아까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공유하는 건데 이건 나중 할 거고 이건 닫아버릴 거고요. 자, 아까 작업한 데이터가 요거예요. 요거.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어떻게 작동되나?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자, 1초마다 움직이면서 아까는 음악이 안 나왔죠. 근데 여기 이제 제대로 나오죠. 자, 보세요. 우리 애가 여기 나오네. 이거 잠깐 볼라 그랬더니 쑥 지나가. 그러겠네. 그래서 1초는 너무 짧아요, 솔직히. 그래서 사진과 사진이 이제 겹친다든지 이렇게 지나갈 때 보통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간이 5초예요, 5초. 근데 그 중에 더 보고 싶은 거는 7초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거는 보기 싫은 건 3초로 줄일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자, 이렇게 했어요. 상세 꾸미기로 들어가 볼 겁니다. 상세 꾸미기. 상세 꾸미기로 들어갔더니 자막 기능, 디자인 기능, 효과 기능이 있는데, 자, 보세요. 제가 효과 기능 한번 눌러볼게요. 효과 기능 볼게.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사진들이 있잖아요. 사진들이 1번 사진, 2번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1번 사진에서 2번 사진으로 넘어갈 때 이거 보세요. 겹치기인지 사라지기인지. 자, 사라지기는 뭐냐면요. 보세요. 사라져 나타나죠? 자, 여기 나타나기는 뭐냐면 자, 이 사진에는 뭐를 넣냐면요. 제가 여기다 이걸 넣을 거예요. 파란개비 기능을 넣을 거예요. 여기다 파란개비. 세 번째 그림에다가. 그러면 이제 두 번째에서 플레이를 누르면 자, 세 번째에다 제가 파란개비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음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사진이 이렇게 파란개비처럼 오는 거예요. 네 번째 사진에는 고급 펼치기 위로 올라가게끔 이렇게 위에 이렇게 한번 눌러볼까요? 다음 사진에는 뭐를 넣을 거냐면은 날아오기를 한번 넣을 거예요. 날아오기. 오른쪽 4사분면 쪽에서 날아오는 걸. 하나 날아왔으니까 반대로 거꾸로 날아와야죠. 그렇죠. 얘가 일로 왔으니까 다음 사진은 거꾸로 내려가야지. 매번 밑에서 올려치면 그렇잖아.
그럼 이제 얘는 이렇게 오고 내려왔죠. 그럼 다음 사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음 사진은 이제 내려오는데 아까랑 달리 요 방향에서 아까 이렇게 내려왔죠. 이제 요 방향으로 이제 내려오면은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 사진은 거꾸로 이 방향으로 내려왔으니까 반대로 치고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 사진은 뭐 땡기기도 있고 그렇죠. 이런 방향 저런 방향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누르면 어떻게 돼요? 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날아올 거라고. 다 모든 사진이 다. 그러니까는 사진이 많으면 어떤 거는 이렇게, 어떤 사진은 또 저렇게, 어떤 사진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기능 저런 기능을 다 넣어야지. 매번 똑같이 아래에서 위로만 치고 올라오면 재미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고. 자, 이번에는 이건 뭔가 보세요. 이거. 오, 하트무늬가 숑숑 뜨네. 겨울왕 것 같은 분위기가 뜨네. 이런 거. 선물바구니 같은 거. 그럼 요런 애기 같은 데다가는 요런 걸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런 걸 넣으면은 선물바구니 같은 걸 넣으면 숑숑숑숑 뭐 이렇게 뜨네. 그렇죠. 자, 그러면 다 전 사진에서 오, 이런 것들이 떠. 자, 다시 다른 사진에 가서 요 사진에는 이런 걸 뜨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여기 있는데 여기다가 이걸 띄우면 할아버지 얼굴 가리잖아. 그러니까 오른쪽 비어있는 데다가 이런 걸 집어넣으면 괜찮겠지.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진 꾸미는 것도 잘못 꾸미면 얼굴이 가려진단 말이야. 근데 그냥 잡다하게 은은하게 요런 하트 무늬가 뿅뿅뿅 들어가게 다 적용 누르면 모든 사진에 다 하트 무늬가 떠 있겠지. 그렇지. 이거 누르셔도 되고 여기 다음 이전 눌러도 되고 여기에서 플레이 눌러서 하나씩 보도 되고. 이 사진에서는 이런 기능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나타나죠. 여기는요. 여기 플레이 눌러야 나타나. 다음 장면에는 어떤 거를 볼지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방법을 해야지. 이런 방법을 해볼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플레이 누르면 밀어내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효과를 보는 거예요. 효과. 시네마틱하고 전환. 효과도 노동이에요. 사진마다 다 이런 기능 저런 기능을 다 넣어야죠. 그렇죠. 이제 하다가 어떻게 돼요? 에이 효과 없음 전체 적용 이런단 말이야. 한참 하다가 재미없으니까. 자, 디자인은 뭐냐면은요, 보세요. 디자인은 배경 여기 좀 디자인이 들어가는데 플레이 누르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 이런 배경들이. 사진이 사이즈가 안 맞는 거는 배경을 집어넣어야지. 액자는 뭘까요? 액자는 요런 데다가 이런 액자 넣으면 어떨까? 이렇게 이거 촬영 중입니다. 녹화 중입니다. 이렇게 보일 수 있죠. 이건 어떨까? 여기다가 콩그레츄레이션 이걸 볼기짝 꺼내놓고 있는데, 요런 거에다가 이게 딱 하나 넣어주면 그렇죠. 이렇게 괜찮단 말이야. 이런 거 이렇게 넣어주는 것도 괜찮고. 이건 뭘까? 우와, 이거는 돌고래가 이렇게 가네.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요 사진에는 이걸 넣어볼까? 이거 기능들이 있죠. 소방차도 지나가고 이렇게 밑에 그림이 들어가죠. 근데 이거를 어른들 어디 여행 갔다 오신 사진에다가 이런 거 넣기는 그렇잖아요. 애기들은 괜찮겠죠. 애기들은 괜찮아요. 이거요. 애기들에다 이거 집어넣으면 굉장히 예쁩니다. 요런 애기들 사진에다가 이런 기능을 넣어주면 예쁘게 들어간다고. 매트게 이렇게 꾸밀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죠. 지금 효과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전환은 뭐예요? 지금 사진과 다음 사진을 지나갈 때, 나타날 때 어떻게 할 건지. 근데 배경에다가 시메틱을 어떻게 넣을 건지, 이거. 전체적으로 해서. 자, 그 다음에 디자인에 가서는 배경을 어떻게 깔 건지. 배경이 깔리는 건 뭐냐면요. 지금 16대 9로 돼 있잖아요. 16대 9인데 사진이 안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안 맞는 게. 그런 경우는 이제 배경을 넣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죠. 어떻게 넣을 거냐 이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넣는 것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를 눌러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얘가. 이런 걸 넣어도 돼. 요런 거. 액자 누르는 거죠. 액자. 액자가 하얀색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아니 필름 분위기 낼까? 필름 분위기. 뭐 이런 거. 녹화 중 이런 거. 근데 녹화 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상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 주변하고 이렇게 색깔이 서로 다르게 되죠?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보세요. 얘랑 약간 밖에 쪽은 어떻게 돼? 바깥쪽은 회색으로 깔아버린단 말이야. 고래가 물 뿜는 거는 예쁘죠? 이런 거 예쁘단 말이야. 이런 사진에다가 이런 거 넣어주면 재미있는 연출이 되거든요. 이런 거.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만드는 거예요. 사진마다. 자, 그래 놓고 자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막을 만드는데 일단 글자를 써볼게요. 요거다 써볼까? 여기다 자막을 쓸 거야.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새 나라의 일꾼이 되자. 이렇게 글자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글자가 사진에 겹치니까 어떻게 돼요? 왼쪽에 가면 되지. 왼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있네. 방향이. 이렇게 넣을 건지. 이걸 넣으면 좀 그러네. 이거는 어떨 때 좋아요? 어떨 때 밑에다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한 줄로 쓸 때는 이렇게 허연 글자를 쓰는 것보다는 배경 검은색 배경으로 이렇게 밑에 깔고 글자가 들어가면 예뻐요. 이렇게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이렇게 애들이 이제 사진 찍었단 말이에요. 같이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네, 큰애랑 작은애랑 너무나도 예뻐서 누구네 집 애들인지 전 기억이 안 나네요. 아주 예전에 찍어 놓은 거라. 예. 너무나도 예뻐라 라고 썼는데 이렇게 넣을 건지 아니면 얘를 왼쪽에다 붙일 건지 위에다가 이렇게 쓸 건지 아래다 쓸 건지 가운데는 좀 그렇지 글자에만 이렇게 자막이 들어갈 건지 전체를 자막으로 넣을 건지 투명도를 좀 더 넣을 건지 뺄 건지 이건 여러분이 지정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색깔도 빨간색으로 이렇게 입힐 수도 있고 보통 이제 검정으로 넣어가지고 약간 흐릿하게 이렇게 회색 분위기로 자막을 내는. 우리 그 방송에도 보면 밑에가 자막이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이제 검은색 회색으로 이렇게 밑에 배경을 깔고 그 다음에 흰 글씨를 보통 많이 넣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동이에요. 노동. 이렇게 한 줄로 넣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글자를 좀 작게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이 작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 자막이 지나가게는 못해요. 자막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지나가게는 못한다고. 그런 거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하는 거고. 우리 드라마 같은 거나 뉴스에 보면은 자막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자막들은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런 건 여기서 못 만들어요. 그런 프로그램은 비싸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꽃그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꽃그림 같은 경우 있으면 요거다가 부연 설명해줘도 좋죠. 예, 어디 여행 가서 사진을 찍었단 말이야. 여행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요거다 이렇게 설명을 써줄 수도 있고. 자막으로 하는 겁니다. 자막으로. 예. 자막이 다 들어갈 이유는 없겠죠. 자막이 다 들어갈 이 필요는 없고 부연 설명을 해주는 곳에 자막을 들어가면 되죠. 그럼 작업이 얼추 된 것 같으면 이제 만들기 눌러서 여기다가 예, 동영상 연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내 비디오라는 내 컴퓨터 안에 있는 비디오라는 폴더에 저장이 돼요. 예, 약 18.5MB 정도 되고요. 18.5MB 정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이 여기 워터마크 또 빼줘야지. 워터마크 빼고 만들기 누르면 알아서 저장이 되겠죠. 한번 만들어 놓으시고 이런 기능 저런 기능을 다 써보세요. 자막도 한 2군데 넣어보고 디자인도 넣어보고 효과도 넣어서 한번 만들어서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볼게요. 교재부터 봅시다. 동영상 파일 손쉽게 만들기 했는데, 자, 동영상의 포맷을 한번 볼게요. 포맷. 동영상의 포맷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포맷은 동영상을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냐 하는 건데, 이 책에는 뭐가 나오면 MP4라는 게 나오고요. AVI라는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MPG라는 것도 나오고요. MPEG라는 것도 나오고요. WMV라는 것도 있고요. MOV라는 것도 나오고 ASF라는 것도 나오고 등등등등 굉장히 많은데 MPEG라는 게 네 글자잖아요. 네 글자. 그 네 글자를 줄이려고 봤더니 줄이면 MPE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이면 못 알아들 것 같다 그래서 MPG 해서 이렇게 줄인 거예요. MPEG를 줄인 게 MPG예요. 이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얘들은.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동영상의 포맷이 MP4입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시잖아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시면 MP4라는 거로 저장이 돼요. 근데 옛날에 디카 있잖아요. 디카로 동영상 모드로 찍으면은요, 어떤 거는 AVI, 어떤 거는 MPG, 어떤 거는 MOV 다 달라요. 회사마다 다 달라요. 뭐 소니는 어디 거, 뭐 니콘은 어디 거, 뭐 다 달리 촬영이 되는데 이제 스마트폰을 개발한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안드로이드라는 프로그램인데 구글이라는 기업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글이 만든 기업이, 그러니까 구글이라는 기업이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동영상이든 PC에서 사용하던 동영상이든 어떤 매체로 촬영을 했던 어느 기기에서도 동영상이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봤더니 MP4 형태가 가장 좋다 이거예요. MP4 형태가.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나 사진을 찍으면 JPG, 동영상을 찍으면 MP4라고 딱 고정되어 있어요. LG 제품 중에 아닌 것도 있습니다. 3GP라는 것도 있어요. 3GP. 그런데 MP4는 다 돌아요. 어디든지. 그래서 이거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에서 그 편집을 해갖고 넣어놨잖아요. 비디오에다가 어떻게 들어간다 보세요. MP4로 들어갔죠? MP4로 들어갔잖아요. 이거는 누가? RC가 한 거잖아, RC가. 그럼 RC는 왜 MP4로 했을까? MP4가 대세야. 그 대세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동영상 파일은 휴대폰으로도 간단하게 촬영하여 저장하여 편집할 수 있습니다.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마트폰 안에도요, 스마트폰 앱 중에서도 동영상을 편집하는 앱이 있어요. 근데 조금 전처럼 막 이렇게 꾸미는 거 아니고, 예, 사진을 찍어서 사진에다가 이렇게 약간 색깔을 바꾸거나 말풍선을 넣거나 뭐 이제 그런 정도인데,
별로. 그래서 윈도우 무비 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이스소프트에서 제공하는 RC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RC는 다 깔려 있어요. RC 다 깔려 있으니까 깔리는 RC 갖고 쓰자 이거지. 자, 205페이지 보세요. 205페이지. 205페이지 보니까는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은요, 처음에 RC 동영상 만들기를 클릭했더니 쉽고 편리한 RC 동영상 만들기 해서 어떤 형태로 만들겠습니까? 떴잖아요. 이건 옛날 버전이라고. 이 화면이 이제 안 뜨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무시하고 넘어가면은 책의 206쪽 보시면 이렇게 떠 있단 말이야. 거기에 사진이 여러 개가 보이고 사진 한 장당 몇 초간 보여줄 건지, 거기다가 이제 자막도 넣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 메뉴가 바뀌어 버린 거죠. 지금 이렇게 프로그램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동영상이 제작이 됐는데 뭐 일단 이 책에서는 동영상의 종류가 뭐로 되어 있나 보세요. WMV로 저장이 됐죠. 207페이지 보세요. 207페이지 7번 그림 보시면은, 예, 하와이 가족여행 밑에 WMV라고 되어 있죠. 예, WMV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제작한 형태예요. WMV 윈도우 미디어 비디오라는 형태입니다.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동영상들이 WMV로 제작되어 있어요. 하여튼 과거에는 WMV가 대세였었으니까. 왜냐면 다른 거를 쓰면 비용을 내야 돼요. 여러분 MP3라는 거 아시죠? MP3 노래잖아요. 소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MP3가 하나 노래를 제가 내놨어요. 인터넷상에. 근데 그 MP3라는 제 노래를 20만 명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사용료를 내야 돼요. MP3 협회에다가 돈을 내야 돼요. 사용료를. 근데 20만 명이 안 쓰면 사용료를 안 내도 돼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특허를 갖고 있는 걸 쓰려면 특허료를 우리가 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용권을 내는 것처럼 MP3 같은 경우도 그게 있어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방송통신대학교는 어떨까요? 학생이 얼마나 많아? 50만 명인데 20만 개 후딱 넘어갈 거 아닙니까? 20만 번은. 그러니까 MP3로 안 만들어요. 방송통신대학교 강좌는 WMA라는 거로 제작해요. 윈도우 미디어 오디오로. 그런 사용료를 안 내거든요. MS사에서 만든 규정인데, 마찬가지로 MP4라는 거는 과거에는 사용료를 냈었어요. 지금은 안 냅니다. 안 내기 때문에 이 책은 과거 얘기를 한 거고, 요즘은 MP4가 대세니까 MP4로 제작을 하시면 돼요. 예, 그럼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는 동영상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만든 동영상을 어디에다가, 네이버에다 올려봐야죠. 유튜브에도 올려봐야죠. 유튜브에도 올려보고 네이버에도 올려보고 두 군데다 올려볼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네이버를 먼저 실행해보죠. 뭐. 자, 네이버에 가서 로그인 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블로그에다가, 내 블로그에 가서 이제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포스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지금 유튜브에 저 네이버에다가 포스팅하기를 선택을 해서 글을 쓸 건데 글 내용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죠. 예를 들어서 중부여성발전센터 뭐 동영상 강좌가 있다 이거야. 중부여성발전센터에 블로그 강좌가 있는데 이 강좌를 내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라고 프로필 글을 쓸 거예요. 자, 그러면 동영상의 이름이 동영상 연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러면 안 되지. F2번 키 눌러서 예, 중부여성발전센터 여기다가 블로그 강좌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야죠. 동영상 연습 아니면 뭐 동영상 제작 뭐 제목 없음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 2015년 3월 15일 이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제목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책에서도 보면 지역하고 이런 거 같이 쓰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부여성발전센터에서 블로그 강좌 수업을 하고 있는 건지 블로그 강좌 수강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렇게 파일명도 고쳐놔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미지 사진도 그렇게 바꾼다고 그랬었죠. 이렇게 놓고 이제 블로그에 들어가서 제목은 중부여성발전센터 블로그 강좌 수강 이렇게 제목을 쓰고 이제 내용도 쓰겠죠. 여기다가 이제 수업 내용 해가지고 제가 이제 수업한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촬영해서 수업을 올리실 수도 있겠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동영상을 누르는 거죠. 동영상을 누르면 동영상을 가져와라고 그러네요. 동영상을 가져와라. 자, 1기가에 15분까지. 링크 걸리는 건 뭐예요? 링크는 내가 인터넷상에서 어디서 찾아봤던 동영상이 있었어. 그럼 그 동영상을 연결을 하는 거고,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PC에 있는 거나 엔드랍에 있는 걸 올리는 거죠. 그럼 내 컴퓨터에서 아까 어디에다? 내 문서였죠? 내 비디오였었죠? 비디오에 있는 얘예요. 그렇게 얘를 눌러서 그래서 얘를 편집해서 올릴 수도 있어요. 편집해서 올리려면 무슨 프로를 깔아야 되고 불편하니까 지금은 안 할 테고요. 자, 그냥 올리긴 할 겁니다. 근데 주의하십시오. 여기 나와 있네요. CCTV나 블랙박스에 있는 그 영상을 그대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상대편의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럼 초상권에 걸리지. 초상권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모자이크 처리 다 해가지고 올려야지. 그냥 올렸는데 상대편이 내 얼굴을 왜 당신이 올리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자, 일단은 저는 그냥 올리기 한번 눌러볼게요. 올라가고 있네요. 용량이 작아서 그래요. 20메가니까 용량이 작아서 올라가는데 이따가 제가 수업한 내용 458메가짜리 한번 올려볼 겁니다. 자, 동영상의 표지를 선택하래요. 뭐로 할 건지 선택하는 계정이 있네요. 그렇죠? 만약 이거로 바꾸겠다. 그래서 올리기 완료를 누르면 이제 블로그의 글이 동영상이 여기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태그를 달고 미리 보기 한번 눌러볼까요? 미리 보기 누르면 인코딩을 해야 되는 거고, 인코딩이 끝나고 나면 이제 눌렀을 때 재생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아까 제가 올리려는 PC 관리와 활용이라는 이 동영상은요 2시간 25분짜리예요 2시간 25분.
그러면 용량은 458메가니까 1기가 안에 포함됐지만 15분까지만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2시 15분짜리 다 못 올라가고 거기서 15분까지만 딱 올라가고 나머지는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1시간이고 2시간이 올라가는데 네이버 블로그에만 15분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면 네이버 블로그에 30분짜리를 어떻게 올려요? 못 올려요. 15분 넘어가면 못 올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올릴 수가 있느냐? 다른 데다 올리자 이거지. 다른 데다가. 유튜브에다 올렸다가 가져오든지. 근데 유튜브는 남의 고동네잖아. 네이버 입장에서는 유튜브에 올린 걸 가져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럼 어디다 올리면 돼? 네이버 있잖아, 네이버. 네이버 안에 여기 보이세요? 이런 거요? TV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이 TV 동영상 여기에다가 직접 올려라 이거야. 여기다 직접 여기 어디 있죠? 자, 만약에 이 동영상이 있다 이거죠? TV캐스트라고 있죠? 그렇죠? TV캐스트. 어이, 시끄러워. 그러면 TV캐스트 있으니까 TV캐스트 자체에다가 올려도 되잖아요. 여기다. 예, TV캐스트에다가 내가 오늘 올리면 되지. 내 동영상을 올리면 되지. 못 올리게 막았나? 여기 다 올라가는데, 그렇죠? 이런 거 관심 없고. 콘텐츠도 있네요. 그렇죠? 채널을 탐색해서 다닐 수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밑에 있네요. 그렇죠? JTBC 동영상도 있고, 어제 불후의 명곡, 전설 노래하다 2, 그럼 KBS에 가면 그런 거 있겠죠. 그렇죠? 특히 SBS는 지금, MBC하고 SBS는 유튜브에다 안 올리잖아요. 왜냐면 광고비 나눠 먹기 위해서 유튜브하고 싸웠나봐요. 그래서 안 올리고 있어요. 근데 네이버 캐스트에는, TV 캐스트에는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TV 캐스트는 TV 방송이 보이는 거죠. 그럼 TV 캐스트 말고 내가 올리는 동영상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 못 올리나? 올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이버 캐스트? 네이버 캐스트 있네. 예. 왜 안 돼? 자, 일단은 올라갔고요. 한번 제가 보면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소리도 아까 제가 소리를 이제 줄여놨는데 이 소리도 이제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 자막도 들어갔죠. 자막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 돼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제 올라가는데 여기에는 아까 다른 사람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삭제를 할 거고요. 이 부분 삭제할 거고 남의 얼굴이 들어가서 삭제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자, 그럼 제가 갖고 있는 동영상 중에 제 강의한 거는 뭐 상관이 없으니까 얘를 한번 다시 올려볼게요. 자, 포스트 쓰기에 들어가서 여기 제목 이름이 서부 여성발전센터 PC 권리와 활용 해가지고 강좌를 디지털 서당의
이정민 훈장의 강좌입니다. 쓰고 여기다가 제가 동영상을 선택하고 보세요. 이걸 올릴 건데 잘 보시면 올라가긴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얘가 시간이 동영상이 2시간 25분짜리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 못 올라간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15분까지만 올라가고 멈추는 거 한번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동영상을 그대로 올리려면 이거를 2시간 15분을 보려면 네이버에는 불가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유튜브에다 올려놓고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링크를 걸어오면 되죠. 그 연습을 하면 할 거니까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또 한번 해볼게요. 물을 많이 먹었다. 지금 이제 인코딩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그 2시간짜리 넘는 거를 올려놨는데 업로드는 다 됐고 인코딩 하는 중인데 인코딩이 다 되고 나면 한번 틀어볼게요. 몇 분까지 돌아가는지를. 자, 지금 다 됐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플레이를 눌러봤더니 15분까지만 올라갔어요. 정확하게. 그렇죠?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 15분 위에는 어떻게 된다? 자동으로 끊어져요. 2시간이 넘는 동영상인데 15분만 나오고 말아버렸지 않습니까? 이러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올리긴 올렸는데 얘는 어떻게 됐다? 15분짜리 동영상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지금 2시간 25분짜리 동영상을 그대로 유튜브에다 올리려고 그래요. 유튜브에다 로그인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전자편 주소를 쓰셔야 되는데 이 전자편 주소는 스마트폰에 있는 구글 계정에 있는 거를 쓰셔야 돼요. 네, 행여나 이런 것도 있어요. 스마트폰에 있는 전자편 주소는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대리점에서 만들어 줬다 보니까 아이디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아이디를 새로 하나 만들어요. 지메일 계정을 만들고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전자편 계정을 삭제해버리면 스마트폰에 있는 전화번호가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삭제하시면 안 돼요. 예.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은 계정을 만들고 나서 2가지 계정을 쓰세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계정을 가지고 지메일의 주소록에다가 데이터를 보내야 돼요. 그럼 그렇게 보관된 주소록을 가지고 기존에 만든 주소록에다가 보내든지 아니면 네이버에다가 내가 갖고 있는 주소록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계정을 바꿔치기 하고 나서 네이버에 있는 저장된 주소록을 다시 불러오는 수밖에 없어요. 지메일에 있는 저 주소가 여기 전화번호가 지금 지정되어 있잖아요. 주소록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친구들 연락처들. 그거랑 연동된 거기 때문에 이 계정을 삭제하는 순간 여기 있는 전화번호가 다 사라져요. 잘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전자편 주소를 다시 넣어주면 나타나는데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유튜브에 들어가면 업로드라는 게 있어요. 지금 업로드. 그래서 이 업로드를 눌러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올리셔야 돼요. 올리는 방법은요. 자, 보세요. 얘를 눌러서 선택하면 되겠죠. 얘는 동영상을 여기 화살표 눌러서 선택해도 되고요. 밑에 자, 보세요. 이 그림 있잖아요. 이 그림. 얘를 제가 마우스를 끌어다가 이렇게 올려놔도 돼요. 얘를 눌러가지고 선택해도 되고, 이 창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창을 전체 창으로 놓고 이렇게 움직이면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창을 좀 작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보이게 해놓고 얘를 끌고 이렇게 쓱 가져가면 업로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있죠. 원하는 거. 이 설명들을 여기다 쓰시면 돼요. 이 동영상은 어떤 동영상이고 어쩌고 저쩌고 여기다 태그를 달고
막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동영상을 처음에 유튜브에 가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 가면 이 동영상들 있잖아요. 이런 동영상들 있잖아요. 이렇게 스나이퍼 저격수의 세계 여기 보면 기습 공격을 당하는 미군 아덴만 여명 작전이라고 하는 요 그림 뜨지 않습니까? 요 표지 그림이에요. 표지 그림. 요 표지 그림을 만드는 게 요거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라는 겁니다. 이걸 안 만들면은 제가 지금 올리는 동영상에 안에 있는 어떤 장면이 알아서 나와요. 근데 제가 요거를 눌러가지고 예를 들면 이 사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진을 제가 이렇게 바꿔치기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꿔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 동영상이 유튜브 상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요 그림으로 떠요. 요 그림으로. 그럼 요 그림을 눌러보면 이 동영상이 쫙 풀리는 겁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이렇게 그림들 있잖아요. 시베리아 호랑이 곰을 죽인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얘를 눌러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들이 뭐냐면은 첫 장면이 얘인지 중간에 얘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멋있는 그림이 떠야 남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거. 이걸 안 만들어주면은 이 동영상 중에 일부가 이렇게 흐릿흐릿하고 흔들흔들 걸리는 동영상 중에 일부가 하나가 표지 모델로 나온단 말이에요. 표지 그림으로. 그래서 그 중에 깔끔한 사진을 하나 대표 그림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요런 그림도 마찬가지로. 요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태그라는 곳에다가 아까 우리 네이버에도 보면 동영상에 블로그 자체에다가 태그를 많이 달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동영상 태그를 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누군가가 유튜브에다가 이정민 훈장을 검색해 볼 수도 있고 PC 관리, PC 정비를 검색해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가 제가 이제 컴마를 찍어주면 돼요. PC 정비, PC 활용, PC 관리, 이런 거를 제가 쭉 쓰겠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게시를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올라가는 중이고요. 지금 올라가는 중인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동영상을 올린 거기 있기 때문에 이제 없앨 거예요. 취소할 거고요.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올려놓은 동영상을 가지고 제가 보면 되고요. 여러분도 올려보세요. 여러분도 올려보시는데 올릴 만한 게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연습서 막 올리는 것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까 거기 우리 샘플 사진 비디오 사진 가지고 우리 동영상 만들었잖아요. 이거요. 이게 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의 걸 도용했다고 떠요. 이런 걸 올리면은요. 여기 있는 사진을 갖고 동영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동영상도 샘플이 있어요. 이거 야생이라는 샘플이 있는데 얘를 올리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뭐라고 하느냐, 남의 거를 올렸다고 제재를 해요. 제가 반박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샘플로 올린 겁니다. 여기가 장난터냐 이거지, 한마디로. 연습서만 올리는 것도 올리는 연습만 하세요. 그리고 중간에 닫아버리시라고. 올리고 나면 저쪽에서 올라간 걸 가지고 검사를 하거든요. 제재를 해버리기 때문에 좋지는 않아요. 그러면 내가 연습을 뭐로 하느냐, 내 동영상으로 하든지 남의 동영상 갖고 하면 되지. 올리는 방법만 알면 되고 올려진 동영상을 가지고 활용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많은 동영상들이 이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동영상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오고 싶은 사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가져오고 싶은 동영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동영상을 하나 선택을 하세요. 저는 뭐 제 동영상 갖고 하면 되니까는 뭐 제 동영상을 가지고 하면 되고요. 올라간 거는 그러면 삭제해요? 응? 아까 올린 거는 삭제해야 돼요? 아, 제가 아까 여기다 업로드 했잖아요. 업로드 해가지고 삭제를 하고. 예, 여기 선택을 해갖고 올렸지 않습니까? 올리다가 올라가는 화살표 이렇게 뭐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나타나죠? 그때 끄트머리에는 X를 누르면 동영상 올리는 게 취소돼요. 예. 그럼 이미 올린 거는 이미 올린 건 선택하고 삭제하시면 되고요. 이게 제재를 받으면 삭제도 못합니다. 예. 자,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유튜브 동영상을 제가 올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동영상 샘플이 있단 말이야. 이런 동영상 샘플을 쓱 올렸잖아요. 그럼 이게 제 게 아니라 남의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재를 받는다고. 제재를 받아놓으면 불편해요. 계속 남아있어요. 제가 이제 중간에 취소할 거고. 취소한 건 상관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미 올린 거 있잖아요. 이미 올린 거는 여기 보시면 내 채널이라고 있어요. 내 채널. 네, 내 채널이 있고요. 이 채널을 보면 여기 내 채널 유튜브에 보면 요거 여기 있어요. 줄 3개 쳐져 있는 거. 내 채널에 가보면 내가 올린 동영상들이 있거든요. 이런 동영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동영상을 게시 취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면 요걸 눌러가지고 내가 올린 동영상이니까 이 동영상을 어떻게 하면 돼요? 동영상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이 동영상을 삭제할 수도 있어요. 삭제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이게 94% 처리됐잖아요. 보세요. 처리된 걸 마저 제가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멈춰버렸잖아요. 그럼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연습3 올리던 거거든요. 이거 다 남아있어요. 이건 삭제해야 돼. 다 남아있어요. 이건 삭제해야 돼. 나머지는 제가 다 올린 거니까 이건 삭제할 필요 없고, 이건 제가 정확히 올린 거니까 문제가 없고, 아까 연습3 올린 것들은 여기 내 채널에 가보면 여러분이 올리다가 만 거 다 있거든요. 그거는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 눌러보시면 여기 동영상 관리자라고 있거든요. 이 관리자라는 거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올린 동영상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삭제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중간에 올리다 말고 멈췄으니까 남들은 못 봐요. 남들은 못 보는데 나도 필요 없잖아요. 그럼 삭제해 버려야지. 자, 이렇게 해서 만든 동영상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든 동영상을 내가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올리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잘 보셔야 돼요. 마음에 드는 동영상 하나 고르시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동영상을 하나 골라야 되는데, 고를래? 구회 요거 제가 이걸 하나 올릴 거예요. 이 동영상을 올릴 건데 1시간 15분짜리 동영상이네요. 올라가고 이렇게 얘를 올리려면은요. 요 밑에 보시면 돼요. 공유. 어떤 동영상든지 선택을 하면 밑에 공유라고 있습니다. 공유 버튼 누르셔가지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 위에 주소가 보이고 아래도 뭐가 이상한 짧은 쌀 반쪽만한 거 같은 게 보이네요. 위에는 유튜브.com에 워치에 어쩌고저쩌고 써있는데 밑에는 유튜브에 B에 뭐 이렇게 약간 줄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 주소가 위에 주소랑 같은 거예요. 아래 주소를 우리가 인터넷상에 넣어놓고 실행을 하면 긴 주소로 펼쳐집니다. 그럼 같은 건데 여기는 왜 이렇게 짧게 만들었느냐? 예를 들어서 트위터 있잖아요. 트위터는 140자밖에 못 써요. 글을 쓸 때. 근데 이 글자가 길면 어떨까요?
이 글자를 쓰고 나머지 옆에다가 한 칸 띄고 글자를 써야 되는데 안 그래도 주소 내용이 많으니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짧게 만들어 준 거예요. 짧게 만들어 준 겁니다. 요거를 복사해서 우리가 글 쓰는 단에다가 여기 한번 가보세요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누군가 클릭해 볼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유튜브로 가는 건데, 다시 여기 이제 포스트 쓰기에 들어가면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아까 그 주소를 붙여넣기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소가 그대로 들어가죠? 자동으로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주소가 자동으로 떠요. 근데 이걸 갖고 해도 된다고. 이거 얘를 가지고 눌러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이렇게 떠요. 밑에 유튜브 글쓰기에 블로그 글쓰기에 들어가서 유튜브 글쓰기 들어가서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이거 다 지워버리고 공유해서 푸는 거는 자유자재로 만들고 어떻게? 공유해서 푸어서 이거 하는 건 자유자재로 만들고 그 상관없어요. 유튜브에 있는 거를 내가 남의 거를 퍼다 날르든 내 거를 퍼다 날르든 뭔 상관이 있어. 내가 남의 공부하겠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유튜브는 이놈 저놈 다 꺼내 쓰는 거예요. 그렇게 못할 거라면 거기다가 목포같게 막아야지. 얘를 주소를 아무리 갖다 놓고 여기다 붙여놔도 클릭하면 일로 못 들어오게 막아야지. 그런 기능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니까는 그 늙은 마녀처럼 생긴 노래 잘하는 여자 가수 있는데 사라 브라이트만이 우주정거장에서 공연을 한다 그랬죠. 그 사람이 몇백억인가 그 내고 비용 내고 우주선 타고 우주정거장 가는 거로 예전부터 약속은 해놨어요. 그래서 훈련을 다 받았거든요. 근데 그냥 가면 욕먹을 것 같으니까 공연을 하겠다고 이렇게 내세운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또 이제 압력이 안 맞아갖고 중력이 안 맞아서 노래가 제대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혼자 갈지 아니면 합창단을 데려가려면 그 사람 돈도 다 비싸잖아요. 혼자 갈 것 같고 거기 우주정거장에 있는 사라 브라이트만하고 지구상에 있는 합창단하고 협동 공연을 하겠지. 자, 근데 이 사라 브라이트만이 넬라 판타지라는 노래로 유명해졌잖아요. 그 사람 노래를 유튜브에서 찾아보면은요 공연은 나오는데요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를 막아놨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려면 어떻게 돼? 동영상을 사든지 아니면 정해진 루트에 들어가서 보든지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는 절대로 못 봐요. 막아놨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보라고 해놨는데 그 넬라 판타지는 못하게 막아놨더라고. 그거는 뭐 그 사람이 그렇게 정한 거니까. 자, 여기 보시면 이 주소나 근데 이렇게 주소를 쓰면요 남들이 싫어해요. 여기 유튜브라는 거 대번에 알 수 있죠. 유튜브라고 대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얘는 이게 유튜브인지 뭔지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해요. 두려워서. 이거 누르면 괜히 또 뭐 피싱 사이트로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스마트폰에서도 이거를 주소를 보낼 수도 있거든요. 다른 친구한테. 그때는 요 주소로 보내야 돼요. 아래 거 주소 보내면 싫어해요. 이게 뭔지 모르잖아. 위에 거는 유튜브가 떠 있으니까 알겠는데. 자, 그러면 위에 거를 쓰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근데 자, 아래 거든 위에 거든 간에요. 이건 있어요. 자, 복사를 해서 제가 글 쓰는 안에다가 붙여넣기 했어요. 그냥 붙여넣기 했더니 여기에 뭐가 뜰 거예요. 자, 일단 취소 누르고 다시 해볼게요. 제가 유튜브에 블로그에다 다시 한번 글을 써볼게요. 글쓰기에 들어가면은 여기 글쓰기 난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주소만 붙여넣기 하면은요. 왜 미리 보기가 안 돼? 아까 미리 보기 됐었는데 잠깐만. 좀 이거 누르면 여기 미리 보기 떠져. 예. 제가 삭제해서 그런 건지
컴퓨터 껐다 켜면 다시 돌아올지 몰라도 그렇게 되면 여기에 미리 보기 창이 뜨거든요. 미리 보기 창이 뜨니까 이 주소가 뭐든 상관없겠지. 예. 그럼 수월하겠지. 그러면 수월하겠지. 아니면 아예 내가 여기다가 유튜브 주소 말고 아예 동영상 자체를 여기다 보여주면 어떻겠냐 이게 여기다가 동영상을 보여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지. 예,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유튜브 상에 들어가시면은 밑에 소스 코드라고 있어요. 소스 코드. 소스 코드. 소스 코드 보이세요? 예. 그럼 이 소스 코드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번 클릭해 보시는데, 여기 보면 더보기라고 나와요. 더보기. 이 더보기 누르셔가지고, 밑에, 개인정보 강화 모드를 사용하던, 안 하던 상관없는데, 요거는 빼세요. 동영상이 완료되면 추천 동영상 표시하는 거 있어요. 3분이든 5분이든 동영상이 딱 끝나는 순간, 제가 올린 동영상이 교육에 관련된 동영상이잖아요. 그러면 그와 연관된 것들이 막 잔뜩 떠 이렇게 세트로. 근데 그게 제3자한테 보낼 때는 그거 뜨지 않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크기가 나오는데 크기 제 동영상은 1024로 만들었어요. 이 동영상은 1024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이 올릴 때는 여기 사이즈가 있지 않습니까? 사이즈. 근데 블로그에다 올리실 때는 960으로 올리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 이렇게만큼이잖아요. 요번에 960 못 들어가죠. 그래서 어떻게 올리면 좋으냐면 한 640 정도로 올리세요. 640 정도로 올리시면 되고, 이때 파랗게 블럭 잡힌 거를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 붙이시면 돼요. 여기다 붙이시면 되는데 주의할 점, 그냥 붙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냥 붙이면 절대로 안 되고요. 밑에 보세요. 밑에 HTML이라고 적혀 있을게요. HTML. 여기를 클릭해 놓고 붙이세요. 에디터에다 놓고 붙이시면 안 되고요. HTML이라고 되어 있는데 있죠. HTML. 이 HTML이라는 곳에다 클릭해 놓고 여기다가 붙여 넣기를 하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떠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에디터로 오시면 돼요. HTML이라는 거는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명령어예요. 제가 오전에 홈페이지 제작 과정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게 뭐다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겠죠. 그렇게 만들 때는 직접 HTML이라는 곳에서 클릭해 놓고 글을 써야 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인터넷상에는 글이거나 아니면 키보드로 쓰는 글은 에디터에다 놓고 붙여넣기 하든지 하면 돼요. 그래놓고 이제 여기다가 뭐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여기다가 주제 분류도 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컴퓨터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 여기다가 뭐 자격증 과정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쓰고, 밑에 있는 거 요거 이것도 뭐 합계 등록하는 게 나와 있는데, 예,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 글이 올라가겠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글은 유튜브에 있는 글이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어떻게 돼서 화면이 640이 안 되는 곳에서 640만큼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기 싫게 된 거예요. 누군가가 플레이 눌러 보겠죠. 근데 여기 가서 유튜브 클릭하면 전체적으로 보일 테고. 시험이었죠? 분산되어 있는 저장 파일들을 연속 그리고 지금 2015년에 선발 기한시키는 거 무슨 기능이라고 필기 시험을 치렀는데 아직 그 문제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자, 7번 문제지를 배포는 했어요. 이제 이런 문제 뭐 둘이 말이 더블이 들어갔나?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올린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 저는 유튜브에 사진은 제 사진으로 아까 동영상 편집할 때 했고, 예. 이제 음악만 이 컴퓨터에
기본으로 있는 음악을 해가지고 올렸어요. 예. 그러니 이제 그뭐 콘텐츠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나왔는데 제재 걸렸나요? 예, 노래 삭제만 하면 되나요? 그래서 지금 동영상에 예, 노래를 빼면 동영상에서 노래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예, 그러면 돼요. 예, 예. 제재 당하는 게 뭐냐면요. 여기 있는 샘플 노래 같은 경우도 다 저작자가 있으니까 유튜브에도 올리면 안 되거든요. 내가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올리는 건 괜찮은데 남의 노래를 올리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예. 노래 삭제하면은 예, 그러면 노래 삭제하면 소리는 빠지고 영상만 올라가는 거니까 뭐 좀 싱겁게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유튜브에다 동영상 올리는 거는 업로드 버튼 눌러가지고 올리시면 되는데, 업로드 버튼 눌러서 올리시면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올렸던 것, 올리는 연습을 했던 거는 제가 만든 강좌니까 상관이 없죠. 제 목소리 올라갔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샘플 뭐 음악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음악을 가지고 이런 음악을 가지고 이 세 개 중에 어떤 걸 음악을 넣어서 배경음악을 깔아가지고 동영상을 만들면 귀신같이 다 알아내요. 그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하도 서울 생활이 힘들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바닷가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애들 데리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유명한 가수 노래를 넣어놔갖고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놨거든요. 근데 난리가 났어요. 그 노래를 왜 올렸냐 이거죠. 근데 그냥 뻗팅기고 쓰고 있어요. 뻗팅기고 쓰고 있는데 그거 올린 지가 한 몇 년 됐는데 조회수가 저 아니면 보는 사람이 없더라고. 근데 이제 대중적인 노래 같은 경우 많이 조회수가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죠 또.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해요. 자, 웃기는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유튜브에다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올릴 때요. 강남스타일 노래 있죠. 강남스타일 패러디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경찰 제복 입고 강남스타일 춤춘 사람도 있고요. 여러비 복장으로 강남스타일 춤춘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나오는 노래는 다 누구 노래예요? 싸이의 강남스타일 노래를 틀어놓고 춤을 췄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저작권에 걸려요. 내가 이어폰을 꽂고 소리 반주에 맞춰서 노래에 따라서 내가 막 떠들어요. 그런 거는 내 목소리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게 합법적인 거예요. 그러면 강남스타일 노래에 맞춰가지고 춤을 춰서 올리면 춤은 내 춤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노래는 강남스타일 싸이 노래니까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남스타일 싸이 그 소속사에서 소송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하잖아요. 왜? 홍보 잘 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는 이번에 몇 뷰가 올라갔어요? 뷰수가 몇 개 올라갔어요? 뷰수. 강남스타일 한번 찾아볼까요? 자, 보세요. 강남스타일 이제 나왔네. 강남스타일이 보시면 지금 22억 7천 뷰죠? 22억 7천 뷰잖아요. 22억 맞죠? 2억이 아니죠? 근데 이거 혹시 방송 보셨어요? 이 싸이 강남스타일 때문에 이 안에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컴퓨터가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요. 컴퓨터가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있어요. 첫 번째 8비트로 표현하면 이건 2의 8승이다라 그래서 256이에요. 그 다음에 16비트가 있단 말이에요. 16비트는 2의 16승이에요. 2의 16승. 이게 얼마냐면 65,536입니다. 근데 이제 32비트가 있단 말이에요. 32비트가 2의 32승이니까 값이 얼마나 계산해 볼까요? 계산기 두들겨 가지고 어디 갔느냐? 예? 없나?
몇 제곱이 어딨어? 왜? 아, 여기 있다. 그러니까 2 제곱, 2 거듭 제곱에 32 이거죠. 그렇죠? 32비트 이렇게 되는데 편집 복사해 가지고 자,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양수랑 음수가 각각 절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2,768부터 플러스 32767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이너스 32억에서 플러스 32억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강남스타일 노래가 21억 죄송합니다. 21억이 되는 거죠. 숫자도 잘못 봤네요. 21억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22억이잖아요. 그럼 21억을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32비트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33비트라는 말은 없거든. 컴퓨터는 어떻게 가야 돼? 64비트로 가야지. 64비트로 가면 2의 몇 승이다? 64비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다시 계산기를 한번 두들겨 볼게요. 정확히 표현해 보면 2의 31억까지 가보면 이거죠. 이거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2의 64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를 반을 나누는 거죠. 반을 나누니까 플러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까지. 그러니까 요 숫자를 강남스타일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넘어가는 바람에 졸지에 21억까지는 견뎠는데 22억으로 넘어가니까는 못 견뎌서 64비트로 구글에 있는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면은요, 큰 문제가 생겨요. 지금 16비트에서 32비트로 갔고 32비트에서 64비트로 가면 32개가 늘어난 거죠. 사이즈만 바뀐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동영상을 올렸잖아요. 굉장히 많이 올려놨거든요. 조회수야 뭐 10건도 안 되겠지만, 근데 사이즈만 조회수를 이렇게 보라고 해서 64비트라 간 게 아니라 이정민이도 64비트로 바뀌었단 말이야. 홍길동에도 올라가고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시스템 전체가 다 바뀐 거예요. 2배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비용이 많이 들어요. 본의 아니게 싸이 때문에 구글이 이번에 고생을 좀 한 거죠. 요 숫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숫자. 예. 근데 신기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봤다는 거야? 예. 이것도 뭐야? 이거 젠틀맨. 젠틀맨이라는 것도 있고 강남스타일도 있고 하여튼 뭐 이런 거 8억 뷰죠. 그렇죠. 신기해. 열어가야지 이렇게. 예. 자, 만약에 이거를 내가 올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공유 눌러서 소스 코드 눌러서 요거 얘를 복사하는데 더보기 들어가 가지고 사이즈가 너무 커요. 요 정도로만 해볼까요? 요 정도로. 자, 그래갖고 복사를 하고 여기다 글을 쓸 때 그냥 쓰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한다고요? 밑에 HTML이라는 곳에서 체크하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하면 글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계속 고치든지 아니면 에디터로 돌아오면 이렇게 영상이 잡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목 쓰고 내용 쓰시면 돼요. 이거는 HTML 잠깐만요. HTML 방식으로 글을 쓰기.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유튜브에 소스가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공유하게 들어가면 소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소스 코드를 블로그나
블로그나 또는 카페나 또는 전자우편에다가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친구들한테 보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보낼 때는 글쓰기 창에서 HTML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HTML 항목을 선택하고 나서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쓸게요. 반드시 HTML 항목이 있잖아요. 아까 여기 항목 있었죠? HTML 항목 꼭 여기다가 체크해 놓고 얘를 선택하고 나서 글을 씁니다.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까 소스 붙여넣기 한 게 이렇게 붙었잖아요. 이렇게 아이프레임하고 붙었잖아요. 이 말이 뭔지를 모르잖아.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560에 가로 세로 315짜리 동영상을 보여줘라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여주는 거냐면 블로그 사이트 있잖아요. 블로그 글 쓰는 단 있지 않습니까? 글쓰기 안에다가 동영상이 조그맣게 들어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뭐를 클릭하면 얘가 창이 싹 바뀌어요. 하나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여기 잠깐 보세요. 제가 여기에서 공부방을 클릭하면 공부방으로 바뀌고 뭐 방명록을 누르면 방명록으로 바뀌고 강좌를 누르면 강좌로 바뀌고 바뀌지 않습니까? 강좌를 딱 눌렀더니 여기에 요 사이에다가 뭐가 이렇게 착 나오면 좋겠는데 이거를 우리는 프레임이라 그래. 이 덩어리 화면 하나하나를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이 프레임 사이에다가 영상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너 프레임이라 그래. 이너 프레임. 프레임과 프레임 안에다가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 문짝 보면은 옛날 그 시골집에 서울집에는 잘 모르고 시골집에 가면은 창호지로 만든 문 있잖아요. 근데 할머니 방에는 유리를 하나 붙여놨죠. 누가 밖에 들락날락거리나 하고 그 유리로 보잖아 이렇게. 왜냐면 문 열면 찬바람 들어오니까. 그렇게 창을 하나 만들어 뜨는 거예요. 거기에 보여라 하는 거죠. 그걸 아이프레임이라고 하고 그거의 사이즈가 가로 560 세로가 315끔 보이게끔 해라 하는 거고 프레임 보더는 0이라고 써있네요. 프레임 보더는 뭐냐면 아까 그 강남스타일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테두리가 있는데 테두리를 두껍게 할 거냐 이거지. 만약에 이거를 두껍기를 1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테두리가 나와. 근데 이걸 10이라고 쓰면 어떻게 돼? 테두리가 두꺼워. 액자 테두리처럼 두껍게 나온다고. 근데 책에서는 보기 싫으니까 0으로 해라 이런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열리든지 창이 바뀌어서 열리는데 얘를 클릭하면 어떻게 돼요? 있는 창 그대로 그 안에서 열려라 하는 거죠. 그대로 안에 열려라 이거죠.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아이프레임이라 그래요. 아이프레임은 여기서 받아오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글을 쓰시면 되는 거죠. 그냥 이 주소만 갖고 해도 되고. 공유해서 오는 거랑 소스 코드를 카피해서 오는 거랑 어떤 거요? 그러니까 공유해서도 블로그를 가져올 수 있고 소스 코드를 해서 가져올 수 있잖아요. 예. 두 가지 방법 중에 상관없어요. 자, 주소를 갖든 뭐 소스 코드를 가져오든 뭐 상관은 없는데 이거는 여기에서 제공을 했잖아요. 합법적인 거니까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있어요. 제 홈페이지가 있는데 자 볼게요. 이게 제 강의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제 강좌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바꿔볼게요. 여기다가 바꿔치기 할 거예요. 얘를 바꿔치기 했다고 이렇게. 그럼 뭐가 되는가 보세요. 이렇게 떠요. 제 강좌가 뜨는 거예요. 제 강좌가. 근데 어떻게 됐어요? 비좁죠? 비좁잖아요. 지금요. 이렇게 좌우로 비좁잖아요. 그렇죠? 위아래에서 비좁죠?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 강의 내용을 요만한 틀에다 놓고 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든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태그라 그래. 이거 태그. 이런 HTML 태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기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여기에 시와 그림이 있는 마을이라고 있어요. 시와 그리움이 있는 마을. 시와 그리움이 있는 마을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눌러보시면은요. 제 홈페이지 여기에요. 여기. 그러면 여긴 굉장히 멋있는 글들이 있어요. 멋있는 글들이 있고요. 이렇게 배경음악도 쫙 깔리면서 나오는 거 있어요. 이런 거.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움직이죠. 글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소스 보기가 여기 있어요. 소스. 이 소스 보기를 누르면은 로그인, 회원 가입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아까 유튜브처럼 아까 소스 있었잖아요. 그렇죠? 요런 소스가 거기서 보여줘요. 여기서 소스 보기를 누르면은, 게시물 소스 보기 누르면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글이 올라가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소스가 쫙 나온다고. 여기 이렇게 뜬다고, 이렇게. 그럼 걔를 복사해서 친구들한테 전자우편 보낸다든지 카페 같은 데 글을 쓸 때 붙여넣기 해서 쓰시면 돼요. 단 HTML에다 체크해놓고, 선택해놓고 글 쓰기 해서 올리면은요, 여기 있는 동영상, 이런 그림들이, 멋있는 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거기 쫙 올라가요. 이런 거. 여기는 그렇게 퍼다 나르라고 다 해놓은 거예요. 퍼다 나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퍼다 나르라고 한 게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걸 막 퍼다가 나르면 그건 제재를 받아요. 근데 여기는 글 올리시는 분들이 다 그렇게 홍보하려고 만든 글들이거든요. 자기 글들을. 여기는 뭐 문단에 등단하신 분도 있고 문단에 등단을 하시려고 글을 쓰시는 분도 있고 하는 거라서 그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좋은 것들 많아요. 제 홈페이지에. 예. 그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거기다가 이렇게 복사해서 붙이면은 멋있는 글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양이 많지는 않았는데 좀 반복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됐고요. 이 책에 보면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그대로 다 있으니까 집에 가서 또 한 번만 해보세요. 한 2번만 연습해 보시면 안 잊어버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은 뭐냐면은요, 지도를 연결하는 거를 해볼 거예요. 지도. 이건 뭐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약글 만들기도 해야 되고, 예, 또 이웃 관리하는 것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한동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야 여러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거를, 우리 연습 삼아 올린 거잖아요. 연습 삼아 올리는 거 말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그 비누 만드는 공예 있잖아요. 비누 공예 하시는 분들, 그러면 그런 비누 공예를 하는 방법들을 중간중간에 누가 찍어줄 거 아닙니까? 동영상으로 한다든지.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올려봐야지. 나는 빵 만드는 거 좋아해. 그럼 빵 만드는 거를 해서 올려봐야 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올려볼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연습하던 거 말고 좀 더 좀 세밀하게 해볼 거니까는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해볼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할게요.